법인으로 낙찰받아 매도하면 세금은 정확히 얼마나 나올까?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매도 시 절세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면서 저는 끝없이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부동산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세금도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아꼈을까? 이걸 알아내야만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택을 사고 팔고를 여러 번 해야 하는 저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노하우가 법인 설립이었습니다. 법인 설립만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중도가 높다면 이 영상이 100만원 혹은 1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확신합니다. 원래 교육생들만을 위한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단기 매도로 팔고 실제로 나온 세금 내역을 세무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세워서 경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로서 대출 규제를 해결하는 것과 바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알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해도 실제 경험해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한다면 법인을 세우기가 망설여집니다. 저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년 말에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이 경매 물건에 대한 명도 과정 및 매도 차익은 이미 3가지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아래 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낙찰받고 곧바로 팔린 물건이라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법인세 신고 자료를 세무사로부터 받으면서 세금 관련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세워서 경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세금 관련 부분이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찰가는 1억 4,300이었고 매도가는 1억 6,800이었습니다. 빈집이라서 특별한 기타 비용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은 명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유자가 잠수를 타서 낙찰 후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저의 여러 경험에 의한 판단이니 영상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빈집이라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낙찰 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곧바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00 정도 깎아서 팔자고 말을 하십니다. 이유는 항상 하는 말이죠. 제가 좀 버티고 튕기면 좀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팔렸기 때문에 굳이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대출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둘째, 대출을 받지 않으면 법무사에게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길 필요가 없어 셀프 등기가 가능하니 법무비가 절약됩니다. 명도도 쉽게 잘 풀려서 이사비도 없고 물건도 바로 빠지니 또 투자금이 생겨 다시 낙찰을 받으면 시간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따라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선에서 깎아주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매도 차익은 2,500 정도 나왔는데 그럼 이런저런 비용과 세금을 빼면 저에게 남는 실제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번 물건만 정리해서 세무사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총 모든 세금은 377만 2,788원이 나왔습니다. 만약 개인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아 곧바로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이 넘었을 겁니다. 법인이니까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세무사에게 부탁해서 받은 이 물건에 대한 손익계산서입니다. 1억 6,800 매출액이 매도금액입니다. 1억 4,500
매출 원가가 낙찰가인데 조금 높게 잡아 놓았네요. 여비교통비, 접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건물관리비 등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포함해서 비용 처리된 금액입니다. 780만원 정도가 비용 처리되었습니다. 역시 법인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법인은 명도비, 즉 이사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 총 이익에 대한 추가과세 10%와 비용 처리되고 남은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10%를 더하면 377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경매 투자로 주택 수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게 되면 대부분 여러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1인 법인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1인 법인의 특징을 개인과 비교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경매를 시작할 때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집을 낙찰받아 소유하게 되면 무주택자는 여러 장점이 있는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기존의 주택이 있었다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안 되거나 따져보아서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는 모두 해결이 됩니다. 무주택자 신분도 유지가 되고 기존의 주택은 양도 차익이 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세율이 6에서 42%이고 조정지역이라면 10%, 20% 중과가 됩니다. 반면에 법인은 2억 이하면 10%, 2억 초과면 20% 법인세가 과세되고 조정지역과 상관없이 추가과세 10%가 붙게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경락잔금 대출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법인은 이 대출 이자가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양도세를 낼 때 대출 이자의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비용 처리가 웬만하면 다 됩니다. 예를 들어 식비 차량 유지비, 휴대폰 비용, 그리고 도배장판 비용 이런 것들은 법인은 폭넓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어렵습니다. 비교 설명이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 마지막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실거주가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낙찰이나 매수를 한다면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낮아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투자금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주택을 늘려가기에는 세금 및 여러 규제가 많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좋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법인은 무주택자가 유지되지만 개인은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구입을 하게 되면 법인은 기존 주택의 비과세를 유지하지만 개인은 비과세가 안 되고 타이밍에 맞게 매도를 해야 합니다. 세율은 법인은 2억 이하는 법인세 10%와 추가과세 10%이고 개인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고 조정지역에서는 중과가 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매도 시에는 법인은 세금이 그대로이지만 개인은 5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대출 이자와 법인카드 사용액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개인보다는 투자 목적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럼 법인은 비교적 좋은 점만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개인과 비교해서 단점이라 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명의인 법인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 나서 벌어들인 소득을 실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라는 세금만 내고 나면 남는 수익은 모두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자가 돈을 사용하려면 법인이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설립한다면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3배 중과됩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죠. 법인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보면 세무기장료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고 그때에만 세무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셀프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일단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장료가 매월 10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매년 결산 조정료라고 해서 5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산 조정료는 매출액에 따라 금액이 계산되는데 경매의 경우는 매출액이 낙찰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억에 낙찰받아 3천만 원의 차익이 생길 수도 있고 5억에 낙찰받아 1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법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낙찰가만 높으면 매출액이 잡혀서 결산 조정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를 위한 1인 법인은 세무사와 협의를 통해 결산 조정료를 조정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하면 개인은 장기 보유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과 비교했을 때 법인의 단점이라 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인에 들어가 있는 돈은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급여 또는 배당의 형태로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인은 매월 나가는 세무 기장료와 해마다 결산 조정료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도 참고하세요. 오늘 실제로 제가 납부한 법인 관련 세금을 참고하시고 법인과 개인의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